정말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여자 김경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과한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기분으로 또 이곳에 오늘 센터에 와서 이렇게 또 우리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를 또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그동안 진짜 너무 모두 훈련에 정말 열심히 모두 임해주시고 또한 또 에너지 강의 정말 코치님의 강의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황금 같은 강의잖아요. 그런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배움의 길에 또 들어서신 오늘 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상을 또 받게 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또 개인을 준비하신 주제 강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이제 먼저 부정적 정서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이영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영미화 이영미화 이영미화. 저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 되는 행복 심리 상담사 이영미입니다. 저는 여기 그 참만남 스피치 센터에 제가 심리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렵지 않을까 NLP라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출발했는데 이렇게 코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심리 공부를 제가 대학원에 또 심리학을 제가 등록을 했었고 또 민간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심리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심리 NLP 공부가 정말 심리 공부를 하면서 NLP를 모르면 정말 심리 공부를 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NLP에서 공부를 계속 지금 쭉 4개월 동안 매주 3일씩 장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수료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쭉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내용이 훌륭한 거예요.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정말 모르고는 정말 우리가 힘든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심리상담사를 NLP 심리상담 코치를 이제 제가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정말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고 우리가 제대로 이 NLP의 심리 치료를 하게 된다면 정말 세상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밝아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정말 행복과 정말 사랑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열심히 했고 특히 제가 그 심리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여기에 우리 정동국 코치님처럼 정말 그렇게 정말 그 언어 가르치시는 언어가 굉장히 이 과목이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진짜 70세까지 정말 누구나 들으면 스펀지같이 내용을 잘 이해가 되고 흡수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6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꼴랑같이 되면서 정말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NLP에 대해서 마스터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의 비전은 정말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이 많이 변화되고 과학도 발달하고 했지만 더불어 우리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함께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의 건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신통합 건강에 대해서 저는 심리와 함께 그 육체적인 신체의 건강과 함께 같이 다뤄보려고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참만남 센터를 통해서 경기도 용인 수지에 심신통합 건강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 NLP 심리 이 교육을 과정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NLP 심리 상담사로서 코치로서 정말 양성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삶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저에게 오늘 이렇게 또 수리하면서 저에게 이 자리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선 정동 코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정서 다스리기. 자, 부정정서 다스리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미 일어난 과거에 집착하는 것과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생각하여 두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를 생각하라. 지금 현재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우울증, 불면증, 정신분열증, 공황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공황장애란 공포증인데 원인이나 대상이 없이 불안 증세를 말합니다. 이것 또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Fear. Fear라는 것은 영어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인데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의 동물. 사실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귀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착각을 잡아주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노력은 마음의 착각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나 학교에서 선생님의 무서웠던 기억으로 마음의 착각으로 학습된 것이므로 바로 잡아주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NLP에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첫 만남의 따뜻한 참사랑으로 학습된 두려움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의식의 신호이고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나 꿈, 비전에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자는 두 개인데, 마음의 의자는 열정이든 두려움이든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열정이 커지면 두려움이 제거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열정이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감정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자, 두려움. 첫 번째, 억압. 하지마, 그만둬, 내려와,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체벌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억압에 의해서 화병으로 응어리가 내재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치료를 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억압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두 번째, 충격. 부모의 싸움을 아이가 듣고 충격을 받고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핀잔을 줌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가중이 되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에 들어와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NLP 치료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보지 않은 일의 불안감.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의 첫 출근 또는 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예비신부.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도전에 실패한 것에서 안전한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공무원 일만,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는 집안일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항구를 안 떠납니다. 두려움을 없애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데 안전지대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넷째, 사랑의 부족.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 2단계를 보면 부모가 존중 욕구를 충족해줘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할 때 사랑의 부족을 느낍니다. 아이는 16번을 안아줘야 사랑이 충족된다고 느끼고 8번을 안아주면 안전하다고 느끼고 8번 이하로 안아주면 사랑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18세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의식을 합니다. 40세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강박관념. 강박관념은 잘 해야 돼. 완벽주의에서 발생합니다. 남들은 의식을 안 하는데 자기가 의식해서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죠. 자아 개방은 자아의식을 말하는데 자기를 여러 측면에서 객관화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아를 수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자기 개방에서 자기 책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억압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랑이 깃든 참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치님의 주례사에서 보면 배우자의 역할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신부는 신랑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가처럼 인간은 부족한 사랑을 채워줘야 합니다. 억압된 심리를 풀어줘야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종교에서는 억압된 자아를 개방하여 심리치료가 필요 없습니다만 심리센터에서는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치료를 NLP로 누군가에게 사랑의 첫 만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깃든 첫 만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료는 사랑이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이것이 모두 NLP 치료입니다. 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호랑이를 보고 싸울 때 긴장을 하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났을 때 이것이 질병으로 갑니다. 과민 반응으로 화가 생겨서 에너지를 억압하고 질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교감 신경계, 호랑이는 없어지고 도망가고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는 반응은 카타르시스, 수다를 떤다, 실컷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타르시스는 비극의 감상으로 마음에 쌓여있던 우울, 불안, 긴장 따위의 감정을 해소하고 억압된 감정을 정화되는 것인데 슬플 때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연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체 보존은 무의식의 힘이 작동되어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웃음치료,
복식호흡, 노래, 유산소 운동이 호흡, 체면, 호흡이 길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모두 에너지를 얻는 반응입니다. 병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극복으로는 발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죠. 오버액션, 노래, 크게 소리 지르기, 실컷 얘기하기, 긍정문 읽기, 자아 개방을 함으로써 과거의 억압된 것을 발산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억압된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발산의 법칙은 대결과 회피가 있습니다. 대결이라는 것은 부딪혀라, 두려움은 헛개비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대결을 하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회피를 하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문장 전체의 내용을 봐야 하는데 단어의 의미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과거의 억압된 두려움 때문에 신경을 써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려움도 좋은 일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막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두려움으로 더 예의를 지키게 되고 더 많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긴장의 풀림은 나를 사랑할 가치가 있는 원천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디에 집중을 시킬까요? 두려움에 집중을 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핵심 내용 또는 말을 하는 내용으로 집중을 하면 열정이 커집니다. 큰 감정이 작은 감정을 누르고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열정이 커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꿈, 비전, 목표, 사업, 시험 공부 등에 집중하면 열정이 커집니다. 교감신경은 부정적인 것으로 질병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 불면증, 호흡이 잘 안 되고 심한 스트레스로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봅니다. 자,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르게 위를 보고 아래를 보면 마음이 죽습니다. 신체가 죽으면 마음이 죽습니다. 부교감신경에는 긍정적으로 긴 호흡, 단전 호흡, 복식 호흡 등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아개방의 법칙으로 자기수용,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수용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파산되는 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긍정의 법칙, 자기 긍정의 법칙은 자기 사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할수록 긍정의 법칙이 적용되며 대인 공포증을 자기 강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으로 극복합니다. 자, 반복의 법칙, 프로그래밍의 법칙으로 우리는 습관화를 해야 합니다. 21번 이상의 매일 반복해서 마음의 무의식 속에 넣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8세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관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40세가 되면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과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표 불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아를 개방하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자아 수용이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사랑의 시작이 곧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극적인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끝까지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서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이영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NLP 전제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현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현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이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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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서 건강하고 싶은 이연순, 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몸을 부드럽고 그렇게 하게 해드려서 이제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은 초긍정 행복 이연순입니다. 저는 이 마음과 심리를 치료해주는 NLP 마음 면역 정동문 코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이제 우리 코치님의 블로그를 매일매일 좋은 글을 올려주시는 그런 글을 제가 블로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의 내용이 저랑 마음이 많이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또 저의 마음과 많이 합해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함으로 댓글을 써드리다가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이제 코치님께서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그날로 제가 접수를 하고 이 NLP 심리치료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배우면서 좋았던 점은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의 폭과 많이 흡사한 부분으로 이제 코치님이 NLP 교육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많이 이해하기 쉬웠고 받아들이기 쉬웠고 또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깨달은 것보다도 또 더 규모 있게 정리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교육 정말 7세부터 7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깊은 그 교육을 아주 쉽게 전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NLP 교육을 받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함으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코치님으로부터 교육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강건한 사람이고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신체 중에서 이 허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에너지가 적게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NLP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대퇴부부터 발끝까지 힘이 강하게 채워지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NLP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고 우리 생각의 폭을 확장해주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때로는 현재의 나의 생각을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으로 빼앗을 수도 있고 또 미래의 불안한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코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육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나의 기쁨을 그 과거나 미래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단지 우리가 그 전제 조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전제 조건에도 우리는 모든 자원을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행복했던 추억이 행복했던 그 기쁨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도 충분히 그 기쁨을 회복하고 더 넘치게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저는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 봤을 때 또 저는 지금 손녀를 봤거든요. 외손녀를. 그랬을 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너무 이쁘고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저도 에너지를 주고 그렇듯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육체에만 채워지는 밥을 삼시세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기쁨도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거의 최고의 기쁨은 영의 양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이겠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나의 무의식은 나의 목소리를 좋아하고 나의 모든 행동과 이런 것 모든 것을 나의 무의식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그 무의식은 그 좋은 행동과 좋은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더 잠재적으로 아주 강하게 우리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고 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 좋은 행동을 할 때에는 우리 무의식에서 더 강함으로 우리를 무의식 속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93%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좋아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 말과 행동과 말은 크게, 행동은 딱 좋아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머리도 흔들고 몸도 흔드는 거예요. 예, 한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크게 하셔야지 더 그 기쁨이 그 무의식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함으로 쏜 화살처럼 그 속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 하시겠습니다. 준비하면 야! 하시는 겁니다. 준비! 야! 예, 목소리 약해요. 다시 한번 준비! 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 시작! 예, 이학봉 선생님 왜 표현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이 센터가 떠나가도록.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이영민 선생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무의식 속에 든든한 반석처럼 이 시간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다 같이 준비! 야! 준비! 야! 준비! 야! 네, 시작! 예, 이게 쑥스러워하는 사람은 이게 한없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에 꼬치가 어쨌든 꼬치 안에 있는 그런 애벌레가 그렇게 소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것만으로도 저는 귀한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게요. 우리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나 의식이 높은 보통 사람들이나 또 심리 상담사가 되려는 사람은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부족한 면이 있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족한 면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그걸 딱 적어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해줘서 회복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가 이상이 있어요. 그럴 때 어디 갑니까? 카센터 가죠. 정비소에. 그랬을 때 그분들은 전문가죠. 그 분야에. 그랬기 때문에 그럴 때 그분들은 차를 딱 보고 이거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많이 마모됐구나. 이것은 엔진 오일이 바닥에 났네. 또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딱 한눈에 그거를 캐치를 하고 수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장난 부분을 고쳐줘서 건강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차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듯이 우리 사람들도 심리 상담사나 우리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분은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갖고 오는 내담자보다 의식 레벨이 같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더 높아야 될까요? 높아야죠. 되죠. 그런데 그 높게 해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NLP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LP라는 것은 오감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오감교. 종교로 따지자면 오감교. 오감교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거를 오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이 오감으로 습득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내 마음 안에 쌓인
일정한 구조로 쌓이게 하죠. 그랬을 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따가 이 전제 조건 16가지를 다 하고 난 뒤에 다 같이 그것도 영어로 제가 영어로 들려드리지만 이제 다 같이 율동을 하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보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나쁜 거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보는 대로 학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귀로 듣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신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어디로 내 두 발로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누구를 신임하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NLP는 종교적으로 따지자면 오감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요 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넓게 해주고 융통성 있고 우리의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이따가 또 나오는데 선택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유리하다 이런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었을 때 좋은 유익한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은 선택의 폭이 적은 사람처럼 안 좋은 선택을 할까요? 그렇죠. 옳은 선택을 하겠죠. 생각의 폭이 넓은 사람은. 그래서 이 NLP 전제 조건은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서 민감성도 있게 해주고 융통성도 있게 해주고 선택의 폭이 넓게 해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이론이 이 전제 조건입니다. 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인지하고 학습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성공의 길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도 있고 해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아주 유익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사람들로 인도해 준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전제 조건에 있어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 스타트 첫 번째 되는 이 이론 하나만 깨달으신다면 이 NLP의 그 모든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지도를 그리잖아요. 책에도 그 지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영토와 이것과 같은가요? 예,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제 그 영토를 여기다가 그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산의 해운대의 그 모래사장이 세상의 정보라고 생각할 때에 아주 많죠. 그 모래사장의 모래가. 그럼 그 모래사장의 모래가 세상의 모든 정보라고 할 때 그 중에서 딱 그 모래를 잡았어요. 한 움큼 잡았다가 그거를 모래를 탁 펼쳤어요. 땅에 다시 떨어뜨려 놨어요. 그랬을 때 그 촉촉한 모래가 내 손바닥에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만큼의 양이 내 손바닥에 붙어 있는 그만큼의 양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정보라는 거죠. 예. 누구나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선택의 말일까요? 주장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아주 미비한 양의 세상 정보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단언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부부간에 그렇게 산다면 화목해질까요? 화목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화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또 다 알려드리기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NLP 교육에 있어서는 단언적인 말은 아주 지향하는 거죠. 지향하는 바이죠.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향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당신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단언적인 말은 이 NLP 교육에서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데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없고 융통성이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생각도 옳지만 타당성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한마음이 되고 화목하고 그리고 치료의 효과도 상담사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치료의 효과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 목적지향적이 되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목적지향적으로 그 고통이 지렛대의 역할이 돼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나 이렇게 그런 지렛대에 강한 지렛대의 역할을 해서 행동을 취하게 되고 또한 즐거움이 최고일 때 또 즐거움을 지향할 때 그럴 때 그 즐거움이 지렛대의 역할을 해서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또 최고의 지렛대가 돼서 어떤 더 나은 더 즐겁고 기쁘고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동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모든 행동은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좋은 일을 행하건 나쁜 일을 행하건 그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500만 원을 나눈 것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행동을 봤을 때 결과가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하루 한 해 두 해만 아픈 게 아니라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가 번 돈으로는 끝까지 보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떨어져서 엄마는 살려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급기야 돈을 훔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은 어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행동이지만 시도는 긍정적인 그 시도에서 그 의도에서 그 행동이 나왔겠죠. 또한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범죄인들도 다 그 범죄를 행하기 이전에 그의 의도는 다 긍정적인 의도에서 행하기 때문에 또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결과이지만 긍정적인 그런 의도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그 결과물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또 표정이 부표정하다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그런 현재의 모습에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었나 이런 거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의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활용해 주어야 되겠죠. 또한 전제 조건의 네 번째 전제 조건은 무의식은 항상 긍정적이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체적으로 우리가 몸이 보내는 증상이 있잖아요. 몸살이라든가 아니면 대상포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무엇일까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을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대상포진. 면역을 높여라. 면역이 다운되었을 때, 바닥으로 다운되었을 때, 그 대상포진이 증상으로 나타나죠. 또한 스트레스, 과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을 또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증상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증상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더 심해지죠.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활동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신체가 보내는 증상을 무시했을 때 어디가 그 대상포진도 가려움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시작하는 그런 증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증상을 무시하고 그냥 병원에 나는 안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안 가봐요. 어떻게 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신체가 보내는 증상 또 정신적으로 보내는 증상이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외로움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사람 외로움 같은 경우는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너 혼자 너는 에너지가 있고 너한테는 너무나도 많은 달란트, 네가 잘하는 일들이 있어. 너는 그런데 왜 집안에서 혼자 외롭다고 하니? 네가 먼저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봐. 외로움 없어질 거야. 이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내는, 신체가 보내는 증상이라든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런 외로움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스피치 불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체가 보내는 증상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병원을 가면 우리가 그 모든 무의식이 주는 그런 성의적인 그런 의도를 우리가 빨리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유리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 NLP 조건을 교육받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바람직한 삶을, 유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우리가 태어났죠. 그런데 어렸을 때서부터 자란 환경이 부정적이거나 원치 않는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전제 조건을 만나고 또 이렇게 귀한 교육을 심리 상담 교육을 받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부터 우리가 병의 근원이 생기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8번째, 전제 조건 8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많은 자원이 이미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 그러니까 희노애락보다도 우리가 즐거움, 기쁨, 행복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잠깐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우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잠깐 불안정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자원을 우리는 활용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9번으로는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이다라는 이론인데요. 우리가 육체가 힘들면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신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이 힘들면 육체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육체에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이고 심신에는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그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10번째로는 우리는 오감을 통하여 정보를 처리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안 좋은 걸 보고 싶어도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나는 좋은 것만 봐야 돼 이렇게 추구를 해야 돼요.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음악 듣고 노래도 그렇잖아요. 슬픈 노래 부르면 자연히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좋은 가사를, 희망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면 건강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저는 언제나 그래서 좋은 노래, 빠른 노래 이런 거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의 에너지의 근원도 그런 거기에 있는 듯합니다. 또한 이제
당신이 이해하기 원한다면 실행하라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뿐이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도 자꾸만 도전을 하다 보면 그래도 온전한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해야 할 행동과 행동을 이제 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실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노력을 해야죠.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내가 꿈꾸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지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온전하지 않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군요. 그럴 수도 있네요. 당신 생각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면 나는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상대방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예, 건강하고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타인의 세계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이 말 또한 제가 이제 17번으로 정한 만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해봐라. 다른 행동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 말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죠. 이 실패하는 것이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꾸만 도전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다시 또 피드백을 누구한테 받고 나 자신이 또 모델링을 또 내가 또 한번 내가 왜 잘못했나 이렇게 또 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렇게 실천을 한다면 에디슨이 한 번에 전기를 발명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수없이 실패를 하고 도전을 했을 때 예,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전기 너무 예, 기적과도 같은 이 밝은 빛 안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잠시 내가 원치 않게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 식으로 우물 안에만 갇혀 있었던 삶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우물 안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그 문제는 정말 100%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우물에서 뛰어나와서 생각을 확장, 이 전제 조건을 인지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세상에는 정말 많잖아요. 그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우리를 깨닫게 하는 정보는 참 많습니다. 자연을 봤을 때도 참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많은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깨워주는 삶을 힘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전제 조건을 좋아해요. 우리는 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소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오감의 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NLP의 교가 오감교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오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오감 보고 듣고 우리 신체도 신체가 눈만 있나요? 신체가 눈만 있나요? 머리도 생각하는 머리도 있고 어깨도 있고 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신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신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늘 이 생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거가 어디 다 저장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다 저장되어 있을까요? 1, 2 머릿속에 3, 4 마음속 어디? 5, 6, 7, 8, 9, 10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도 우리가 아주
논리 정연한 문맥상 막그다 떨어지는 문맥을 해서 딸딸딸딸 외워서 나가서 전한다고 해서 이것이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7%에 불과합니다. 7%.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음색이나 말소리나 또 억양이나 이런 거는 몇 프로냐 하면 얼굴 모습이나 이런 거는 몇 프로냐 하면은 33%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55%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55%가 무엇이냐? 이 신체적인 언어라는 거죠. 신체적인 언어. 무의식,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무의식에 저장된 신체의 표현, 신체의 언어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또 그 사람의 몸짓이 어떻게 말을 하나, 또 이렇게 몸짓에 걸음걸이나 몸짓의 속도나 이런 것이 55%라는 거죠. 그래서 말의 내용은 7%. 그렇지만 비언어적인 거, 말소리나 음색이나 억양이나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그 비언어는 90 몇 프로예요? 3%, 93%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 삶의 모습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NLP에 이제 여러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는 감옥을 보내잖아요.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지만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의 의도를 존중해 주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는 이래서 정말 선한 동기에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누군가 이렇게 귀한 심리상담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런 사람은 그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한 인생,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인생,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남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어 노래가 있습니다.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For the Father up above is looking down below. So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우리 눈이 보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Oh, be careful, little ears, what you hear. 무엇을 보니? 듣니? 그 듣는 거 조심해. Oh, be careful, little mind, what you think. 우리는 아주 우주에 비하면 아주 전보다도 더 작은 존재잖아요. 그 우리의 작은 마음, 무엇을 생각하니? Oh, be careful, little heart, whom you trust.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누굴 믿니?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노래를 하겠지만 율동으로 신나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하면 야! 하시는 겁니다. 준비! 야! 영미 선생님 크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준비! 야! 예, 손허리! Oh, be careful 합니다. 저 쫓아하십니다.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For the Father up above is looking down below. So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Oh, be careful, little ears, what you hear. Oh, be careful, little ears, what you hear. For the Father up above is looking down below. So be careful, little ears, what you hear. Oh, be careful, little hands, what you do. Oh, be careful, little hands, what you do. For the Father up above is looking down below. So be careful, little hands, what you do. Oh, be careful, little feet, where you go. Oh, be careful, little feet, where you go. For the Father up above is looking down below. So be careful, little
feet, there you go. Oh, be careful, little mind, what you think. Oh, be careful, little mind, what you think. Oh, the father of Papa is looking down in love. So be careful, little mind, what you think. Oh, be careful, little heart, whom you trust. Oh, be careful, little heart, whom you trust. For the father of Papa is looking down in love. So be careful, little heart, whom you trust. 와,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초긍정 행복 이연순이었습니다. 네, 정말 알차게 정말 주제를 정하셔가지고 NLP 전제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연순 선생님께서 정말 멋지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해주실 분이신데요. 주제는 변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황미진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황미진, 황미진, 황미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좀 더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안내해드리는 행복 코칭사 박미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NLP를 알게 되었으며 또 NLP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과 또 NLP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상담 일을 하면서 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걸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찾고자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복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상담사님들이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TV를 보면서 뉴스 시간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사 내용인데요.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뭘로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네, 다들 궁금하시죠? 네.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했다. 1위가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했다. 정말 평범한 얘기인데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상담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고 싶어서인데 방법을 찾기 위해서겠죠. 네. 그래서 저도 상담 일을 해봤지만 저 자신도 행복의 방법을 찾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을 때 그분들이 상담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케어를 받으면 이제 회복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또다시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상담사의 도움을 요청하고,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NLP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유료 랭귀스틱 프로그램입니다. 예. 뉴로라 하면 신경이고, 그죠? 랭귀스틱은 언어, 그죠?
프로그램인데 신경 언어 프로그램 이게 뭘까? 궁금증을 갖던 차에 정동훈 코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로 이거다 라는 정말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NLP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기만 한다면 각자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기 안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 안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더 멋진 인생을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NLP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NLP는 누구나 다 상담을 요청을 할 때는요, 지속적인 패턴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중독 증세랄지 아니면 우울 증세랄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병적인 증세들이 나타날 때에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 추적해서 가다 보면 무의식 세계 속에서의 문제점들이 의식 세계에 그렇게 어떤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NLP가 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정보 처리 방식을 내 자신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구조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내 안에서 재구조화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사고 이런 행동의 근거들을 규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접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제목을 변화를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변화를 추구하는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정말 이 NLP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 정말 자유를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NLP는요, 미국의 존 그라인더와 리처드 밴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대 초에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상담자로 알려진 프리츠 펄스, 또 버지니아 사티어, 상담 계통에는 많이 이름이 나 있는 분들이잖아요. 밀턴 에릭슨,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 이 분들이, 이 세 사람이 뜻밖에도 유사한 치료적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을 다듬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개인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할까 해서 이것을 어떤 치료 체계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하고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을 파악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구체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는 뉴로잖아요. 그래서 뉴로,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오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오감은 결코 이 마음하고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음의 생각이 병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신경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 오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그러한 바탕에서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고 말로 위로를 받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 언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생각과 행동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NLP는요, 사람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지를 알아내어서 그것을 조직화하고 또 오감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편집을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여과를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이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이제 나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잠자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결혼을 해서 왠지 막 그 남편이 막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친정 아버지의 그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남편에게 나타나면 괜히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투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정보들,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좀 더 구조화하고 조직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그 치유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물론이거니와 또 마음의 치유를 원하고 또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 NLP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학문이며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동문 코치님을 만나서 저는 이제 NLP에 관심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동문 코치님은 NLP를 통한 심리치료는 당연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관계 회복을 위한 그 찬만남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 불안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피치 훈련 과정이 있고요. 또 찬만남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생소해서 찬만남 훈련이 뭘까? 찬만남이 도대체 뭐지? 요즘같이 내 마음을 털어놓기 힘든 시대에 찬만남이 과연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앞서서 정말 우리 정동문 코치님은 당신 우리 코치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참만남을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시는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만으로 1년이고 이제 횟수로 2년이 돼가는데요. 코치님을 알게 된 지가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코치님을 지켜본 결과 정말 참 만남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이 참 만남 훈련이라고 타이틀을 내놓으신 것 자체가 이거는 확실한 그 어떤 결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삶 속에서 참 만남의 어떤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이상이 아니고 정말 실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구나, 이 참 만남이라는 거는 정말 이룰 수 있는 훈련이구나, 그것을 제가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우리 코치님이 안내하시는 NLP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또 NLP를 통한 자아 정체성 강화와 또 참만남 훈련을 통해서 물론 이제 스피치 훈련을 통해서 저 지금 말 좀 잘하고 있잖아요. 네. 1년 넘게 이렇게 스피치 훈련을 하다 보니 예, 발표 불안 없이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고 차근차근 한 사람의 행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 제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갖고 왔고 또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행복을 같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NLP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나 발표 불안이 있고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 연락 우리 정동훈 코치님께 연락 주시고요. 예, 그리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NLP를 만나시면은요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정동훈 코치님에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랫동안 우울증이랄까 정말 마음의 면역이 무너져서 코로나도 무섭지만 마음의 면역이 무너진 것도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면역이 무너졌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정동훈 코치님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선물로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NLP로서 정말 멋지게 변화하신 이제는 NLP 전도사가 되신 광리진 선생님의 정말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세 분의 강의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정동훈 코치님께서 직접 2020년 7월 26일 NLP 프랙티셔널 과정 수여를 한 분 한 분 해주실 텐데요. 정동훈 코치님은 국내 최초로 심리치료와 스피치 교육을 통합해서 최면 NLP 마음치유 스피치 교육을 20년 이상 진행해 오신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의 스승이자 대한민국 대표 변화 코치님이신 정동훈 코치님을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멘토 정동훈 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의를 너무 멋지게 해서 제가 많이 방송을 받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하셨어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NLP를 소화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김치가 숙성된 것처럼 숙성된 강의를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세 분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 배우다 해버리면은 여러 번 해야 되고 근데 한 분을 모셔서 그분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제 여기 보자. 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면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정말 멀리서 오신 박리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리진 선생님은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NLP 프랙티셔너, 그다음에 NLP 마스 프랙티셔너, 그다음에 체면 상담사.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히프노테라피스트. 히프노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체면 상담사라는 뜻이에요.
Certified Practitioner of Neurologic Programming 인정받은 그 NLP 프랙티셔너 하십니다. Certified Master Practitioner of Neurologic Programming 인정된 그 마스터 프랙티셔너 NLP 세 개가 한꺼번에 가는데 이제 제가 NLP를 가르치지만 체면의 기본 원리도 같이 NLP 속에 넣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저한테 NLP를 훈련을 하면은 체면은 그냥 투석하게 됩니다. NLP 속에 체면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체면은 그냥 NLP 들어가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있으면 더 받으시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드리는 국제공인 NLP 프랙티셔너, 뭐 엘파스 프랙티셔너, 그 다음에 세면 상담사 이런 이제 국제공인 영어로 나가는 겁니다. 이건 한국어로 나가는 건데 이건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무슨 이제 심신건강 상담 코치, 그 다음에 톡스 마스터, 그 다음에 NLP 명강사 이렇게 이제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NLP 마스터 명강사 이걸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치면 안 될까요? 이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자기 기본법 제17조 2항에 의거 NLP 명강사 자격 검증에 합격하기에 이 점수를 수여합니다. 이거는 10년 11월 날짜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한국문화예술명인 회장 같이 또 세계를 사진 합주했습니다. 그러지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이영미 선생님. 네. 자, 이영미 선생님도 지금 사실 이가 1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영미 선생님이 너무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4개월 만에 사실 NLP 두 가지를 다 해결해봤어요. 프랙티셔너, 마스터. 그러니까 120, 120이니까 240시간이 이런이 된 거예요. 4개월 동안. 너무 대단하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제 프랙티셔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프랙티셔너, 이어서 또 체면 상담사까지 이렇게 세 가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각각 120시간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한 240시간, 또 체면까지 들어가면 한 300시간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가 들었는데요. 이제 심신건강 상담 코치하고 디톡스 마스터, 이제 건강과 같이 관련해서 종합건강 쪽에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NLP 건강 쪽에 자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신건강 상담 코치, 윗사람 자기 기본법 제17조 2항에 의거 심신건강 상담 코치 1급 자기 검증에 합격하였기에 이 점수를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사단법인 한국문화산업진흥공장. 꽃다발 들고 한번 드릴까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어디 있을 때? 자격증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네, 다시 다음으로는 이연순 선생님. 네. 자, 우리 이현수 선생님도 저기 참 주목할 부분이 천안에서 내주을 오셨어요. 천안에서 수목일 일주일에 3번을 하루에 5시간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열정이죠. 그래서 우리 이영수 선생님하고 정말 공부를 잘 이루셔서 또 어려우시면은 이 이영수 선생님 집에 숨으시면서 목숨까지 이렇게 열정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NLP 프랙티셔너, 그 다음에 NLP 마스터 프랙티셔너, 체면 상담사까지는 국제공인 자격증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역으로 된 자격증입니다. 국제적으로 다 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심신건강 상담 코치 자격증을 하나 더 추가로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네네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다시 한 번만요. 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그동안 이제 열심히 하셔서 미리 자격증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받을 때 같이 있는 수요가 있어요. 예전에 원래 드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2012년 이후에 여기서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될 텐데요. 심신건강, 건강복지, 또 이제 건강 쪽에 일을 하시면서 디톡스 마스터, 그 다음에 우리 스트레스 관리 지도사. 여러분들도 이제 NLP 배우시면은 스트레스 관리 지도사 이것도 신청 받으실 수 있으세요. 스트레스 관리 지도사, 인성 심리 상담 지도사, 그 다음에 스피치 리더십 지도사 이렇게 5개가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오셔야겠어요. 이렇게. 네. 좀 가까이. 자,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하나, 둘. 오케이. 다음은 이제 지역별로 이번에 이제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분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이거 필요 없잖아. 자, 이건 예. 자, 이번에 이제 요 위촉장 드리기 전에 아까 첫 만남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네, 첫 만남에 대한 소개 좀 하면서 제가 준비할 좀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밖에서 보면은 뭐 맘치유 스피치, 그러니까 무슨 학원, 뭐 센터, 연구소 이런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개념으로만 보면은 굳이 뭐 부산이나 김해나 이렇게 내려갈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또 할 이유도 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비전은 그런 이게 학원이나 연구소나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상담 교육 끝나는 그런 걸 원하지는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사회 운동 차원으로 그다음에 어떤 지역별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까 이런 것들은 20년 동안 고민을 많이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관계의 환경 그리고 어떤 변화의 환경, 힐링의 환경 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첫 만남 나사랑 실천본부라는 아직은 이제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치 이름입니다. 가치는 첫 만남 나사랑 실천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고 이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두 분에게 지역위원장이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김미영 선생님한테 서울 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부산 경남에 있는 박민규 선생님한테도 정말 나사랑 신청하고 부산 경남 지역위원장. 이번에 이제 세 분이 다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역에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경기 지역 위원장을 맡아주시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충청 지역에 이현수 선생님이 충청 지역 위원장을 맡아주시게 됐어요. 이번에 또 우석영 선생님이 인천 지역 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다시 맡게 되어서 세 분이 한꺼번에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우선 이영미 선생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이거 꽃다발 좀 하나 주십시오. 네네. 두 개를 다. 오케이. 자, 오케이.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자, 하나, 둘. 다시요. 하나, 둘. 네. 지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충청 지역, 제가 사실은 이분은 스카우트 제의를 했었지. 우리 충청 지역 위원장 이현수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다시요. 네. 오케이. 마지막 우리 인천 지역 위원장의 우승희 선생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석연 선생님 꽃다발을 그래요. 다시.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됐습니다. 지금 전국 이제 위원장 중에 강원, 호남, 대구, 경북만 빼고는 이제 우리 다 지역 위원장들이 있기
올해 연말에 세계 지역을 위축을 함으로써 전국 지역을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겠죠? 네. 지금 이제 하셨잖아요. 우승희 선생님이 서울 지역에 지금 서울 지역이 크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지금 이제 뭐 강서, 강남, 강북으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김미영 선생님이 활동을 또 열심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승희 선생님이 서울 강북 지역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 중심으로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는 우리 우정희 선생님께도 서울 강북 지역 위원장을 좀 추천할 수 있는 해도 되겠죠? 네. 어쨌든 이제 이 천만남 나사랑 실천본부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전부 조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체 이름이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심신통합건강 코치 과정이나 뭐 NLP 훈련이나 산만남 훈련이나 뭐 열심히 상담이나 이게 다 돌아가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재능을 다 모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능을 모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조직에서는 혼자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강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최대한 발휘해서 강사로 참여를 하시고 또 인간이 뛰어난 사람을 모시고 강사를 모시고 저희가 인재들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에 지금 맨 뒤에 가셔서 자격증 다 갖고 사진을 닦여서